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젯밤이죠.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함에 따라 시장이 환호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아쉽게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FOMC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넬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6% 상승한 25,93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12% 하락한 1,739달러대, 6위의 XRP는 1.07% 하락한 0.51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7.6%, 1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88%,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55%, XRP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숏 포지션이 50.35%로 소폭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이제 다우존스, S&P 500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02% 상승을 했으며 환율의 경우는 0.24% 하락한 1,269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발표 이후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암호화폐는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올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올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4.0% 상승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인데 이 5월 CPI는 전월치인 4.9% 상승해서 상승 속도가 더뎌지게 되었는데요. 5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오르게 됩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와 같았는데 이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시장의 예상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되었죠. 이 5월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올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였던 5.3% 상승과 동일한데요. 이 전월치인 5.5% 상승보다는 소폭 낮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25,5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거래소 기업인 바이낸스와 이 코인베이스를 미국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CPI가 비트코인 상승세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에 예상한 만큼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인데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로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오는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점치게 됩니다. 현재 미 국채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리 동결에 확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I 운용 연준 올해 2회 추가 인상 가능 있다. 시장에 반영 안 됐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올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에 따르면 짐 스미겔 SEI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올해 추가로 2회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며 이는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는 우리가 볼 때 시장 전망은 너무 현재의 금리 동결에 안주하고 있고 연준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미겔 CEO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7월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열어두면서 6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7월에 한 차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헤드라인이 아니죠. 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FOMC가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 CPI가 예상치에
기준치에 부합함에 따라 미 증시의 경우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직까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 SEC의 규제 영향이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매집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고래 강한 축적 규제 악화 동요 없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 약세를 지속했음에도 이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의 강한 축적 추세는 반등 신호가 되고 있다 데일리호들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 이 온체인 기업이죠. 센티멘트의 경우는 하루 최대 1000BTC 2600만 달러에 달하는 고래들의 축적이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요. 다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현재 장기 보유자들은 시장 침체에도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거래소에 보내는 이 장기 보유자 공급 비율은 이제 0.004%에 불과할 정도로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그냥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조금 돈이 필요할 때 살짝 빼서 쓰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래스노드는 미 SEC가 바이낸스 등을 제소한 후 투자자 집단에 따른 반응도 비교를 했는데 그 결과 이 기간에 공급된 비트코인의 76%가 장기가 아닌 단기 보유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네, 큰 조정을 받았던 코인 가격이 현재 다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6,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의 빠졌던 알트코인 가격도 회복을 했습니다. XRP는 0.52달러를 거의 회복을 했고 코인 주식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변화의 주역은 역시나 FOMC에 있습니다. 이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50bp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지만 시장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월 비트코인이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이제 SEC와 긴 싸움을 시작할 예정인데 당장 이런 상황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견부터 이제는 정말 코인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이 추세를 볼 때 이 상태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전제와 함께 코인 가격이 5월에 조정을 딛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뷰만 고집하면 변화하는 시장을 읽을 수 없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를 망치게 되죠. 일례로 이제 주말 사이 20% 이상 빠졌던 에이다를 개인적으로 소폭 매수를 했는데 오늘 확보해보니 아침이라 말이 많이 꼬이는데요. 네무튼 오늘 확인해보니 13%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는 코인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지금 폭등한다는 일부 주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본인들의 이제 자기만의 뷰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홀딩이 일단 기본 자세입니다. 무조건 50% 이상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해서 2025년 상승장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는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쏘고 올라가게 되죠. 이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이 믿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른다고 하면 하락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하면 다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만의 관점과 함께 유연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투자도 일종의 믿음과 같아서 한번 믿으면 잘 바꾸려 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에 관한 관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이 시작이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오른 비트코인은 4월까지를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월 조정이 오고 6월 SEC 소송 이슈가 터지니까 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FOMC를 앞두고 회복이 옵니다. 이렇듯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알고 긍정적인 태도로 시장을 대해야 하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나 김치 프리미엄도 좋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2024년이 오면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팬데믹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사람들은 이제 화폐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었죠. 심지어 수십 년간 물가가 오르지 않던 일본마저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을 은행에 두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늘 말하듯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모든 관점은 신뢰도가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회는 긍정론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정론자는 기회 신념을 붙들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미 SEC에서 힘먼 연설문을 공개를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미 SEC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힘먼 연설문 공개 이제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플랩스와 미 SEC의 소송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던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이른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문건이 정식 공개가 되었습니다. 13일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야후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이 윌리엄 힘먼 당시 SEC 이제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이제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연설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탈중앙화를 이유로 들며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다만 리플랩스의 XRP 증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힘먼 전 국장은 당시 연설에서 SEC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토대로 연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산 자체보다는 주변 상황과 거래 방식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면서 중앙화된 기업이 아닌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를 통한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토큰 또는 코인이 작동할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을 뜻하지 않는다라며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분산됨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산 발행자나 후원자 구분이 어려워지고 점차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오늘날 비트코인을 보면 기업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 요소인 제3자 서드파티나 하위 테스트의 구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네트워크는 초기부터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증권법을 비트코인의 제공과 재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먼 연설이 공개가 되면서 소송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 꽤나 여러 인상적인 장면들을 남겼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쪽이 유독 더 우세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는데 그만큼 팽팽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공개한 윌리엄 힘먼 문건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재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XRP는 왜 증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초기에는 이더리움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XRP 역시 그랬죠. 하지만 이후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이더리움과 XRP는 증권성이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힘먼 문건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게 되면 리플은 더 강하게 SEC를 몰아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SEC가 크게 위기에 몰릴 만한 소식이 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이 2018년 10월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들 네 코인이 시장의 75%를 차지했고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시장의 4분의 3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더리움이 증권성이 없음을 재차 본인의 입으로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물론 SEC는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달리해 왔습니다. 힘먼 문건이 이슈가 됐을 때도 SEC는 힘먼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되기 전 이더리움을 공개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영상이 공개가 된 것이죠. 이번에도 SEC는 위원장 개인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적은 투자자들이 SEC와 리플의 소송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그리고 11개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증권이라고 고소하면서 실제로 리플이 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해 SEC와 싸우는 형국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된 이상 이더리움이 왜 증권이 아닌지를 SEC는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SEC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이 아닌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냐라고 물으면 SEC는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됐죠. SEC는 규제의 모호성을 이용해서 사실상 모든 크립토 업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SEC 위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일까요? SEC는 가장 큰 알트에 헤드라할 수 있는 이더리움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POS로 전환에 성공한 상황에서도 이더리움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SEC의 로비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못 살게 굴겠다라는 못된 심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모두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온 코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것은 없겠죠. 다만 이더리움이 왜 어떤 이유에서 증권이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지점은 XRP가 증권이라면 이더리움 역시 증권입니다. 더구나 SEC는 현재 XRP의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XRP의 초기 판매 물량이 증권이라면 왜 이더리움은 가만히 두는 것일까요? 완전히 논리적 모순입니다. 지금 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코인이 다 사기라며 시장을 떠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떠나고 꼭 시장이 폭등했을 때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할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리플과 SEC의 싸움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비트코인은 결국 상승합니다. 그리고 리플이 승소한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이제는 XRP가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